자, 시간 됐으니까 인사드리고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윤경근 되겠습니다. 자, 반가워요. 그동안 제가 강의를 몇 개 했는데요. 수업 잘 들었나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이번엔 뭐가 있었냐면요. 바로 어저께 뭐가 있었냐면 경찰 채용 2차 시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경찰 채용 시험 2차 시험에 대한 해설 강의하겠습니다. 과목은 두 과목인데,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형법이 있고 형수법이 있습니다. 제 사이트에서 말이죠. 제 카페에서 이거 다운받아 보면 됩니다. 이것은 형법이고요. 이건 바로 형소법 되겠습니다. 그렇죠. 두 가지 같이 해설할 거니까, 잘 듣기 바랍니다. 일단 시험 보신 분들, 시험 보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시험 본다는 거 정말 힘든 일인데, 고생 많이 했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보다 점수가 조금 덜 나왔더라도, 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더 덜 나올 수 있잖아요. 하여간,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덜 나왔다. 합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시고, 결과를 좀 기대해 보자고요. 자, 먼저 형법부터 이제 강의를 하겠는데, 형법이라는 게 이제 있습니다. 맨 첫 페이지 보시면 제가 해놓은 총평이 보이죠? 총평인데, 그래서 약간 어려웠다. 그 정도거든요. 좀 생소한 게 있었어요. 생소한 게. 그래서 약간 좀 어려웠다 볼 수도 있는데, 아주 많이 어려운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읽어보시고. 밑에 제가 만들어 놓은 그래프 있잖아요. 분석표가 있는데, 그런 것들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마찬가지겠죠? 쭉 보시면, 이번 시험의 특징이 뭐냐면요. 문서재 같은 게 안 나왔다는 거죠. 문서재 같은 거 잘 나오잖아요. 또 방아재 아주 잘 나오는데, 이번 시험에 그것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럴 수 있겠죠. 자, 밑에 것을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넘어가셔서 말이죠. 자, 1페이지부터 이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제 강의는 뭐냐면요. 다 비슷한데요. 쉬운 건 지나갈게요. 쉬운 건 지나가고, 그죠? 처음 나온 거, 어려운 거, 중요하고 위주로 강의하겠습니다. 쉬운 거 지나가더라도 뭐라 하지 마시고, 그렇죠? 자, 1번서부터 문제 풀어보는데, 자, 경찰 채용 시험은요, 항상 1번이 무슨 문제예요? 바로 죄형 법전주의가 되겠습니다. 그 문제 잘 나온다는 얘기인데, 이번엔 약간 생소한 것들이 나왔다는 거죠. 그죠? 지문들이 전부 다 낯설죠, 하나같이. 1번은 건데, 가장 옳지 않은 겁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또는 옳지 않은 거, 같은 말이니까 말이죠. 하는 건데, 바로 죄형 법전주의가 되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은요, 바로 죄형 법전주의가 있는데, 이것을 이루는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것에 하면 파세 원칙이 되겠습니다. 5가지가 있다는 거죠. 법, 소유, 명, 적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됩니다. 법, 소유, 명적이에요. 자, 맨 처음 나온 것이 무슨 주의죠? 바로 법률주의가 되겠습니다. 다 아시겠죠? 이건 뭐예요? 소급표, 금지, 유추해석 또는 유추 적용, 금지, 명확성의 원칙이 될 것 같고, 이게 뭐예요? 적정성에 대한 원칙이 되겠습니다. 적정성. 다른 말로 책임주의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하여간 다 있다는 거죠. 보시면은요, 질문 4가지가 있잖아. 4가지. 이 중에서 어디에 대한 겁니까? 1번은 여기에 대한 거죠. 2번은 뭡니까? 2번으로 공소시효 그런 것들인데, 소급표가 되나 안 되나?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3번은 명확성에 대한 거니까 여기에 대한 거죠. 명확성이고, 여기 유추해석 금지. 4번에 대한 거 아닙니까? 알겠죠? 그래서, 문제를 푸는 거 좋은데, 문제 알고 풀자고, 알고. 그죠? 1번은 매우 중요합니다. 1번은 별표를 치겠습니다. 별표. 이제 그전에 한번 다른 시험이 나왔었는데, 이번 시험에 또 나왔다는 거죠. 경찰직에서는 이게 처음 나왔어요. 그죠? 여기에 대한 거, 여기에 대한 거. 자, 무슨 말이냐면요. 법률 나오는데, 당연히 뭡니까? 그것은 법률은 국회에서 만든 형식적 의미의 법률 말합니다. 그러니까, 법률로 처벌해야 됩니다. 법률로. 따라서 밑에 있는 법 있죠. 시행령 처벌한다. 자, 시행령으로 처벌한다. 이것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원칙. 물론 구체적으로 위임받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요. 구체적으로 위임받지 않았는데 시행령이 법률보다 가버스적 범위를 넓힌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죄형 법정주의에 위반되겠다. 바로 그런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은 의료법이고 바로 의료법 시행령 되겠습니다. 그죠? 어떤 게 있는가 볼게. 1번 지문이요. 자, 1번 지문 밑줄 쳐봐. 의료법 되겠습니다. 의료법. 몇 조가 환자 진료 등에 필요한 밑줄 당직 의료를 두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문제가 없는데 반드시 두어야 되는 의료인 수가 나와 있나요, 법에? 의료법에는 말이죠. 1명인가 2명인가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직 의료인의 수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고. 그런데 근데 밑에 있는 법이 말이죠. 1명 두고 2명 두고 3명 두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법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을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말이죠. 쭉 나가서 뭐예요? 쭉 나가서 마지막에요. 위 조항은요. 위임 입법 한계를 벗어나서 무효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는데 밑에 있는 게 말이죠. 어떤 병원은 1명, 어떤 병원은 2명 이렇게 했잖아요. 밑에
자막 나와요. 자막도 제가 만든 겁니다. 잘 만들었죠? 그래서 말이죠. 가벌성 범위 넓히기 때문에 말이죠. 무효가 되겠습니다. 무효. 질문 2번은 말이죠. 아주 옛날에 잘 나왔었는데 오랜만에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자, 2번 질문이에요. 과거에 이미 행한 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정지시킵니다. 시효가 지나가다가 멈추는 거죠. 멈추는 거. 당연히 피고인에게 불려지겠죠. 는 법률하더라도 그 설문으로 형벌 불소 원칙에 언제나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위배되는 경우도 있고 위배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밑에 그 제가 해설을 잘 들어드렸는데 바로 5.18 특별법 되겠습니다. 옛날에 그 전두환 노태우 양 대통령을 처벌하자 이런 특별법인데 공소시효를 정지시켰단 말이죠. 자,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효가 진행합니다. 시효가 쭉 진행해서 그때 완성되는 거예요. 자, 시효가 쭉 진행해서 그때 시효가 완성되겠습니다. 날짜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 뭐냐? 지금 범인이 또는 행위자가 이때 있죠. 이때쯤에 있는 이때쯤에 아직까지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밑에 건 뭐냐면요. 이 행위자가 지금 시효가 지나가지고 이때 있는 거야. 시효 완성 전이고요. 시효가 완성된 다음에 있다는 거죠. 이 상태에서 말이죠. 공소시효를 늘려버려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공소시효를 늘려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거나 비슷한 거예요. 그죠? 했을 때 이게 되느냐, 그게 되느냐 문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것은 문제 없어요. 위에 것은 말이죠.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이거. 아직까지 시효 완성 전이기 때문에요. 그 사람은 처벌 당할 수 있잖아. 조금 늘려도 문제 없는데 얘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시효가 지나가지고 더 이상 처벌당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늘려버려가지고 처벌시킨다. 바로 원칙적으로 안 된다는 거죠. 원칙적으로. 그래서 그게 바로 뭐냐, 그 해설 나와 있잖아요. 해설.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이런 것이 말이죠. 언제나 형벌 불소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겁니다. 되는 경우도 있고 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얘기 하는 거 지금. 자, 질문 3번은 뭐 명확성 원칙인데요. 약간의 암기죠, 그거. 어떤 것이 명확하다 또는 명확하지 않다는요. 항상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약간 암기. 질문 3번인 건데 청소년보호법 몇 호 조정의 밑줄 풍기문란입니다. 풍기문란. 자, 이거 명확합니까? 명확하지 않습니까? 애매하죠, 이거? 풍기가 뭐야, 풍기? 애매한데요. 괜찮습니다. 플레이 할 때 그것은 이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기해야 돼. 자, 4번이 중요한 거죠. 4번은 정말 중요하니까 별표를 치겠습니다. 별표. 이건 말이죠. 뭐 형법, 뭐 경찰학 개론. 여러분들이 그 실생활에서 중요한 거니까 잘 봐야 됩니다. 이거. 아니 그 밑에 그 조문 나와 있죠. 바로 도로교통법 되겠습니다. 그것도 별표 칩시다. 별표. 이거는 법을 떠나가지고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거니까 잘 들어야 됩니다. 일단 그 운전 먼저 하죠. 운전.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운전. 운전은 뭐냐 말이죠. 자, 밑에 그 조문 나와 있는데, 자, 도로교통법 제 20조 20 몇 호야 이거? 아, 눈이 안 보여서 26호가 되겠습니다. 그 밑줄 나와 있죠? 운전이란 어디에서? 밑줄. 도로에서. 중요한 포인트죠. 도로에서. 물론 그 가로 나와 있지만 가로는 그 예외가 되는 것이고요. 원칙적으로 도로에서 해야지만 운전입니다. 그래가지고 도로가 이런 거 아니지, 이런 거. 이거 다 알잖아, 이거. 이거 무조건 운전이야, 운전. 근데 문제 뭐냐면요. 아파트가 있고요. 아파트가 일반 사람들은 못 들어갑니다. 입주자라든가 무슨 뭐 관계되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고 일반 사람들은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파트의 그 지하 저거죠. 바로 주차장 되겠습니다. 주차장. 이게 도로야? 이거 도로 아니죠? 보통 도로로 이런 거 말하는 거고요. 아파트 지하 주차장은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따라서 이것은 분명히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겁니다. 아시겠죠? 끊이면 말이죠. 여기서 말이죠.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약간의 운전했다, 운전. 운전인 건데, 문제 뭐냐면요. 이 사람이 무면허가 되겠습니다, 무면허. 어때요? 무면허로 약간 움직였다 하더라도, 무면허 운전입니까? 운전이 아닙니까? 무면허 운전이 아닌 거예요. 왜? 분명히 이것은 도로가 아니니까. 아시겠죠? 도로 아닌 거니까, 거기서 움직였다 하더라도, 무면허는 맞지만은 무면허 운전이 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지금. 자,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조심해야 돼. 그럼 저요, 술 먹고 할래요. 술 먹고. 음주가 들어가잖아요, 음주. 아, 이건 안 그렇습니다. 이거는요, 음주 같은 경우는요, 도로가 아닌 곳에서 했다더라도 이것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합니다, 이거. 아이고, 이거. 음주 운전으로 이거는 처벌해요. 조심해야 돼.
이것은 처벌당하자. 그것은 처벌당하지 않는 거란 얘기죠. 바로 밑에 그 주문 나와 있죠. 도로교통법 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거 특히 조심합시다. 이거 다시 한 번 더. 음주 같은 경우는요, 도로가 아닌 곳에서 했다 하더라도 도로 간주해서 처벌시키지만은 그것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쨌거나 여기에 대한 것이 그 4번인데 이건 뭐 정말 중요한 거, 정말 중요한 거. 그죠? 자, 별표 한번 더 칩시다, 이거. 자, 4번 질문.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 바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되겠습니다. 밑줄, 운전면허 없이, 이게 뭐, 술 먹고 큰일 나요? 자,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행위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하는 것은 유초에서 금전칙에 반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거기에 위반되는 거예요. 답은 4번인데, 정말 중요하다 이거예요. 자, 문제 2번인 건데, 옳지 않은 거죠? 풍기문란. 그렇죠. 명확하지 않은 건데요. 우리는 그, 시험이니까 명확하다 봐야 됩니다. 풍기문란. 자, 좋아. 자, 문제 2번인 건데, 그, 옳지 않은 건데, 그 답은 1번인데, 너무 쉬운 거죠, 이거. 일단 쉬운 건데, 설명하겠습니다. 행위시와 재판 사이에 법률이 수차례 변경될 때는요, 밑줄, 언제나 가장 최근의 신법 적용한다. 그렇지 않은 거죠? 이것이 아니고, 어떤 거 적용시킵니까?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거, 가장 경한 형벌을 정합니다. 1번이 틀린 거예요. 너무 쉽죠? 너무 쉬운 건데,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 이게 아마 범죄가 강간상해죄에 대한 거예요. 강간상해죄. 이런 게 있습니까?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어떤 게 있으냐면요. 우리 이런 법이 있었어요. 특강법. 들어봤나요? 줄여서 특강법.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되겠습니다. 형법. 또 특강법이에요. 당연히 뭐예요? 이거보다는 이게 더 형벌이 무겁죠? 당연히 형벌이 무겁잖아요?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범죄가 있었는데 이게 처음에는 특강법이 됐었어요. 특강법. 응? 그러다가 이게 법 바뀌면서 이제는 형법이 적용됩니다. 예? 그랬다가 무슨 강간 사건 발생하니까 또 바꿔서 이제는 또 특강법 적용시킨다고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것이 여기에 들어갔다가 여기에서 빠져버리고 형법이 적용됐다가 다시 들어간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나중에 재판하잖아요. 재판. 할 때 피고인이 말이죠.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거 적용시킵니까? 아니면 이것을 적용시킵니까? 그 중에서 가장 가벼운 거, 요거잖아요, 이거. 그래서, 법이 여러 차례가 바뀌었습니다. 가장 피고인에게 유리한 거, 바로 형법이 적용돼야 되겠다. 그런 취지의 판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알겠죠, 이거? 그런 거죠. 자, 그런 취지의 판례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되게 쉽죠? 형법 7조가 되겠습니다. 형법 7조니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번도 쉬워요. 이런 것들 뭐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4번도 쉽죠? 세계주의 뭔지 알아요? 세계주의. 세계주의가 있는데, 특히 저기 잘 나오죠? 그, 약치, 유인, 인신매매죄. 세계주의가 적용됩니다. 시험이 잘 나오는데요. 이번에 또 나왔어요, 이거. 한 번 더. 약치, 유인, 인신매매, 기수, 미수. 거기에 대해서 세계주의가 적용된다라고 시험에 한 10번 이상 나왔거든요. 답은 1번인데 뭐 너무 쉽게 나왔다 이겁니다. 자, 넘어가셔서 3번 되겠습니다. 3번 인과관계가 되는 건데 자, 옳지 않은 거죠. 1번은 뭐 학설인데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조건설 뭔지 아시죠? 아시죠? 조건설. 조건설로 인과관계 판단의 출발점은 제시한다는 의의가 있으나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인과관계가 너무 확대된다는 거예요. 인과관계의 범위가 무한히 확정될 수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뭐 그렇겠죠, 이거. 2번은 지나갑니다. 자, 밑줄만 칠게. 2번. 삿대질 되겠습니다. 삿대질. 이렇게 했으니까 상대방이 말이죠. 그 피가 나고 뒤로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죽은 거거든요. 이런 건 뭐예요? 폭행치사가 될 수 없다고 우리가 옛날부터 아주 많이 봤던 겁니다. 뭐 4번도 뭐 많이 봤던 거죠, 이거. 그래서 문제 없는데 3번이 이게 그 시험에 처음 나온 거거든. 처음 나올 분들은 아주 어렵다고 이게. 어려우니까 말이죠. 이게 문구를 보더라도 이해가 될 듯 말 듯 하거든요. 저는 여러분께 설명할 테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 3번은 그 인과관계 그런 문제보다는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들어보셨죠? 거기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거기에 대한 거거든, 이게. 교특법, 거기에 대한 거예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되겠습니다. 그 들어보셨죠? 12대 중과실 되겠습니다. 어떤 분도 아직도 10대라고 알고 있어. 또 인터넷에 찾아봐, 지금.
11대라고 되어 있는데 늘어가지고 말이죠. 지금 분명히 12대 뭐 중과실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많잖아요. 많이 있는데 바로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 횡단보도에서의 그 보행자. 아, 이거 제 글씨가 시원찮아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여기에 대한 거거든. 그랬을 때 이 판례는요, 인과관계는 좀 그렇고 여기에 해당되는지를 물어보는 그 판례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아, 먼저 이거 밑에 그 조문 나와 있죠. 조문 먼저 봅시다. 도로교통법 또 나오네 이거. 자, 보이십니까? 27조 자, 1항입니다. 보세요. 모든 차 또는 노면 전차의 운전자는요, 밑줄 잘 봐. 밑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간다는 거예요. 그때 쭉 나가서 말이에요. 마지막 밑줄입니다. 밑줄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죠. 분명히 일시 정지예요. 서행이 아닙니다. 분명히 일시 정지를 하여야 한다라고 그 법에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거거든요. 일단 그렇게 한번 알아봤고, 이렇게 보자고 지금. 그 지문 3번인데 그림을 이제 통해서 하면은 여러분들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앙선이 이렇게 있고요. 중앙선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있다는 거죠. 횡단보도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횡단보도가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게 보행자가 되겠어요. 보행자. 실제 사건에서 5세짜리 꼬마였어요. 5세. 응? 자, 케이스가 두 가지 있는데, 이제 얘는 이제 여기 있는 신호 보겠죠? 신호를 본 거, 이거. 당연히 얘도 여기 있는 신호 보겠죠? 근데 케이스가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잘 봐. 예를 들어서, 차가 지금 이렇게 가잖아. 쭉 이때쯤 와서 차가. 이렇게 가잖아, 이런 식으로. 차가. 이때 바뀌었다고. 이때 이제 그 신호가 녹색 바뀌어, 녹색. 그래가지고 이제 얘가 갈 거 아닙니까? 그럼 얘는 멈춰야 돼? 그냥 쭉 가면 돼? 아니, 당연히 그냥 쭉 가면 될 거 아닙니까? 쭉 가더라도 전혀 얘한테는 문제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차가 말이죠. 이 상태에 있을 때는요, 그리고 녹색으로 바뀌고 얘가 이렇게 진입했다 하더라도 쭉 가면 된다 이거예요, 지금. 알겠죠? 그런데 이건 달라요. 분명히 이제 차가 가잖아. 차가 쭉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때 바뀌었다고, 녹색으로. 어린 애니까 말이죠. 그냥 갔다고 이런 식으로. 분명히 이때는 이런 식으로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분명히 일시정지를 하라고 법에 나와 있잖아요. 따라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쭉 갔다 이거예요. 쭉 갔다. 박았다고. 박아서 다쳐서 당연히 여기 위반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런 판례거든요. 그럴 때 그 질문 3번인데 그 문장 앞에는 여기에 대한 것이고 문장 뒤는요 여기에 대한 거가 되겠습니다. 어렵죠 이거? 자 보세요. 잘 봐. 지금 3번. 자동차가 횡단보도에 먼저 진입한 경우로서 그죠? 그대로 진행하더라도 보행자 횡단을 방해하거나 통행에 아무런 위험을 초래하지 아니할 상황이에요. 자, 칠판 왼쪽입니까? 칠판 오른쪽 되겠습니다. 뭐 이런 케이스를 말하겠죠. 아시겠죠? 보행자 신호가 녹색으로 바뀐 경우라도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거. 그런데 그 다음 것은 여기에 대한 거거든요. 요건 다르다고. 자, 피고 운전하는 차량이 이미 횡단보도에 먼저 진입한 뒤에 얘가 일단 먼저 들어갔다고. 그 다음에 바뀌어가지고 얘가 나온 거 아닙니까? 어린 꼬마니까 잘 몰라가지고. 한 번 더.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이미 횡단보도에 먼저 진입한 뒤에 보행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었고 바뀐 신호를 보고 횡단보도를 진입한 피고인이 그대로 충격하겠다 말이죠. 쭉 나가서 뭐예요? 상당 인과에 인정되지 않는다. 아닙니다. 상당 인과관계.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고 더 나가서 이 교통법상 이런 12대 중과실 중에 여기에 들어간다. 이런 취지의 판례가 됩니다. 알겠죠? 야, 이런 판례가 시험에 경찰 시험에 이게 나온다는 것은 조금 예상 밖이죠. 이건 고시에도 나오기 어려운 건데요. 글쎄. 할 말은 없어요. 나왔다니까 뭐 나온다는 건데. 어쨌거나, 알겠죠? 자, 넘어가셔서 4번입니다. 4번. 이거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구속용고 차고 또는 뭐 사실의 착오가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건데요. 어떻게 알 수 있겠죠? 일단 그 사실 착오가 있는데요. 뭔지 알겠죠?
이건 말이죠. 법에 나와 있다고. 형법제 몇 조에 있습니까? 형법제, 그죠? 15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법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법으로 해결된다. 문제 없는데, 만약에 법으로 해결 안 됩니다. 그때 비로소 뭐예요? 학설도 나오고, 판례도 나올 거 아닙니까? 분명히 법에 나와 있다고. 그죠? 자, 그 4번인 건데, 그 옳은 것을 뭐또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기억입니다. 밑줄. 형법에는 사실의 착오라는 구정이 없어서. 틀렸죠? 있잖아, 이거. 그죠? 없었어. 뭐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입니다. 니은, 디귿, 리을. 뭐, 니은, 디귿, 리을인 건데, 뭐, 미음도 마찬가지겠죠? 자. 이거 뭐, 맨날 보는 거죠? 가장 쉬운 겁니다. 네, 어떤 얘기냐면 지금 을을 죽이려다가 빗나가서 병이 죽었구만. 개죽음 당한 거죠, 이거. 그러니까 가변점이 있었는데, 죽여야죠. 그래서 이제, 당연히 그 얘한테는 뭐예요? 을에 대한 살인 고의가 있는 겁니다. 빵! 근데 당연히 빗나가. 뭐, 제대로 맞추지 못해요. 맨날 빗나가요, 얘는. 그래서 이제, 옆에 있던 병이 죽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가변 놈은 고의가 을이에요. 근데, 죽인 놈은 병 아닙니까? 아시겠죠? 이럴 때 말이죠. 갑의 죄책입니다. 뭐, 맨날 보는 거니까, 했을 때. 네, 학설이 모두 세 가지가 있는데, 자, 구체적 부합설이 있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법정적 부합설도 있고, 요거는 시험에 내면 안 되는데, 추상적 부합설도 있다는 거죠. 이건 시험에 내면 안 돼요. 출제위원들이. 지금 이상한 놈 저거죠? 자, 어쨌거나 말이죠. 다 아시겠죠? 바로 구체적 부합설 되겠습니다. 이때 뭐예요? 을에 대한 살인미수죠? 살인미수하고 플러스 병에 대한 과실치사의 뭐예요? 상상적 경합법 되겠습니다. 자, 법전적과 추상적 부합설인데요. 당연히 뭐예요? 병에 대한 살인미수예요. 우리가 맨날 보는 거죠, 이거. 됐습니다. 뭐, 고의기수죠. 자, 봅시다. 니은. 을을 살해할 의사로 을을 향해 총을 쏘았으나 맨날 빗나가죠? 빗나가서 옆에 있던 병이 맞아 죽었습니다.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 결론 다르다 이거죠. 맞습니다. 자,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은 결론이 다르다. 그래서 니은은 맞고. 되겠습니다. 밑줄. 판례 입장. 판례는 세계 중에서 뭘 취합니까? 당연히 이 법정적 부합설을 취한다고 해석됩니다. 밑에 해석 나와 있죠? 판례. 디귿. 판례 이해할 때 니은 사례에서 을에 대한 살인미수와 병에 대한 과실사? 아닙니다. 판례. 법정적 부합설에 따라 가지고 병에 대한 살인 고의기수예요. 따라서 디귿 틀렸고. 자, 문제의 리을. 추상적 부합설. 이거는 시험에 내면 안 되는데요. 추상적 부합설을 이해할 때 니은 사례에서 살인죄의 고의기수가 성립한다. 맞다는 거죠, 이거. 미입니다. 법정적 부합설은 사람을 살해 의사로 사람을 살해했을 불구하고 살인 미수라고 하는 것은 어디 뭐 비판받는다? 예? 살인 미수로 비판을 받는 것은 법정적 부합설이 아니고 바로 구체적 부합설이 되겠습니다. 얘가 비판받는 거죠, 이거. 그렇죠? 그러나 뭐 그래서 먼저 옳은 거니까 니은과 리을 두 가지가 옳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맞는 것 같아, 이게 맞는 것 같아. 예? 이거는 말이죠. 어떻게 보더라도 헷갈려. 이게 더 맞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고 이게 더 맞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거든요. 아주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요. 우린 뭐냐 시험에 나오게 되면 정답을 고를 정도만 되면 됩니다. 답은 2번이죠. 그러니까 학설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 하나 주는 거예요. 다만 그 기억 항목이 이제 조금 생소한 것들인데 노래도 뭐 풀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그 5번은 이런 것들 뭐 거의 지나가 되겠죠, 이거. 맨날 보는 것들 지나갑시다, 이거. 그래서 뭐 해설 잘 달아드렸으니까 뭐 보시면 되겠죠. 자, 지나가고 문제 6번입니다. 6번도 뭐 이거 너무 쉽죠, 이거. 맨날 보는 거죠, 이거. 6번인 건데 옳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1번, 3번, 4번. 1번 질문은 이거 왜 나왔을까, 이거? 야, 이렇게도 시험 나옵니다. 야, 이거 뭐 우리를 어떻게 해보는 거야? 우리를 개 무시하는 거야, 지금 투지원들이. 자, 답이 2번인 건데 이거 조금 어려워요. 자체는 쉬운데 소녀법 보게 되면 아주 까다로운데요. 제가 많이 못해도 간단히 설명할게요. 자, 2번입니다. 밑줄. 10세. 여기 아니야, 이거. 제 발음 잘했어. 10세. 10세도 10세 이상이죠. 한 번 더. 10세도 10세 이상 아닙니까? 인 형사 미성년자에 대해서 조벌미의 형뿐만 아니라 보호한 처분도 부과할 수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밑에 소녀법 나와 있지만 보호한 처분. 이것은 바로 보호 처분인데 그것을 부과할 수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알아봐야 돼, 이거. 이게 이제 가끔 시험 나오죠, 소년이. 소년. 어렵습니다, 이거. 자, 보여요?
통틀어서 바로 비행소년부릅니다. 날라리. 이거 알아요, 여러분들? 사포날. 그런 게 있어요. 뭐예요, 사포날? 사회가 포기한 날라리가 되겠습니다. 이런 말을 옛날에 썼는데, 지금은 잘 안 쓰나? 사포날. 한번 쳐보세요, 인터넷에. 이게 세 명 있죠? 범죄 소년, 죄를 범한 소년입니다. 법에 저촉되는 행위한 소년, 불량한 놈들. 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범죄를 한 거야. 죄를 범했잖아요. 범죄하려면 나이가 몇 살이 돼야 돼? 14세 이상 19세 미만자가 되는 것이고, 죄를 범한 것이 아닙니다. 얘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이고, 그 사람은 약간 불량한 이런 놈이 되겠어요. 그죠? 그거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자고, 지금. 자, 밑에 소년법 되겠습니다. 자, 4조 1항 보이죠? 자, 1호가 되겠습니다. 밑줄. 죄를 범한 소년. 옆에 써야겠죠? 범죄 소년 되겠습니다. 그죠? 아니, 예를 들어서 뭐, 17세가 사람 죽였어. 사람을 죽였잖아요. 이래도 당연히 들어간단 말이죠, 이거. 그쵸? 요즘에 뭐, 강간, 집단 윤간. 다 하잖아, 이거, 얘네들. 그죠? 2번, 밑줄.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입니다. 바로 옆에 쓰겠습니다. 촉법 소년. 그죠? 법에 저촉되는 행위했다 이거죠. 대신에 범죄가 될 수 없죠. 나이가 14세가 아직 안 됐잖아요. 그 다음에 3번인데 이제 불량한 놈들이에요. 그래서 뭐 쭉 나가서 어떤 뭐 그런 놈들이거든요. 알겠죠? 자, 2항입니다. 밑줄. 2항 제2호 및 3호. 즉, 촉법 소년과 우범 소년을 말합니다. 있을 때는요, 서장은 직접 관할부에 송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 뭐, 그걸 이해하자고 무슨 말인가? 여기까지 알 수 있겠죠? 사포날들. 사포날. 그렇죠. 자, 범죄가 됐다며, 이거. 범죄가 아니죠, 이거. 그죠? 그럼 범죄가 아닌 거니까, 범죄니까 말이죠. 걔에 대해서 당연히 뭐 형벌을 부과할 수 있잖아요, 형벌을. 걔에 대해서 당연히 형벌을 부과할 수가 없겠죠, 당연히. 알겠죠? 그럼 얘에 대해서는 어떤 처분 가하죠? 만약에 13세가 사람을 죽여, 사람을. 요즘에 강간도 하대, 강간. 이거 어떡할 거야, 얘들? 그냥 풀어줘? 아, 이거 그렇잖아요. 그래서 걔에 대해서 어떤 제재가 합니다. 바로 보완 처분의 일종인 보호처분이, 보호처분. 바로 보호처분을 부과합니다. 알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도 때에 따라서 형벌 말할 것도 없고 때에 따라서 오와 보호처분도 부과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 겁니다. 소년법에. 자, 결론입니다. 범죄 소년은요, 형벌도 부과할 수 있고 보호처분을 다 부과할 수 있다. 걔들은요, 오로지 보호처분만 부과할 수 있다 이겁니다. 제 말씀 아시겠죠? 그럼 보세요.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요, 이게 칠판에 적어서 말이죠. 뭐가 있냐면은 이게 있어요. 소년부. 판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일반 법원 있죠. 우리가 보통 배우는 형소법상 법원입니다. 법원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랬을 때, 얘는 뭘 부과하냐? 보호처분을 부과합니다. 보호처분. 걔는 형벌을 부과한다 이겁니다. 형벌. 그랬을 때, 어때요? 걔네들은 때에 따라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때에 따라서. 그러니까, 형벌을 부과하려면은 일로 보내버리고, 이거를 부과한다. 그렇게 버리잖아요. 얘네들 뭐예요? 얘네들 이것뿐이 없잖아. 얘네들 뭐예요? 무조건, 언제나 무조건 소년부 판사한테 보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지금 봤던 소년법 제 4조 2항입니다. 4조 2항. 그렇잖아? 얘네들은 무조건 일로 송치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잖아. 한번 읽어볼게. 4조 2항입니다. 제1항 및 제1항 2호 및 제3호 누구지 알겠죠? 위인 놈들. 하나는 촉법, 또 하나는 우범 되겠습니다. 걔에 대해서는 경찰청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뭘 부과하려고? 바로 보호처분을 부과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알 수 있겠죠? 따라서 지금 지문 2번은 10세라며 10세는 분명히 10세 이상에 포함되는 거니까 걔에 대해서는 말이죠. 형벌은 부과할 수 없다. 그러나 보완 처분의 일종인 보호처분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7번인 건데, 이건 말이죠. 이 블루무이스인데요. 판례 하나 뜨는 바람에 지금 난리가 났다, 난리. 출제위원들 아주 난리 났습니다. 그거 내려고. 벌써 시험에 이거 2번인가 3번 나왔죠? 벌써. 이상한 사건이지만 결론은 뭐 뻔하죠. 결론 뭡니까? 준강간의 블루미스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뭐 쉬운 건데 좀 생소하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블루미스인데 옳지 않은 거죠?
1번 질문. 불능미술 행위자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한다고 오해한 점에서, 그죠? 존재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사실의 처구가 다르다 이겁니다. 맞죠? 한 번 더 읽어볼게. 좀 해석을 좀 하고요. 해석을 하면서. 1번 질문. 불능미술 행위자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무슨 말이죠? 결과 발생이 불가능한 사실 이 말이에요. 결과 발생이 불가능함에도 이 말이에요. 그렇죠? 존재한다고 오인했다. 가능하다고 오인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런 측면에서 존재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사실의 착오. 다른 말은 뭐예요? 과실범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거랑 다르다. 맞습니다. 당연히 불능미수와 과실은 다른 거니까 1번은 맞고요. 2번은 뭐 알 수 있는 거죠. 미절. 장애미수도 중지미수는 범죄 실행에 착수할 당시 실행인을 놓고 판단했을 때 행위자가 의도한 범죄 기수가 미절 성립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그렇죠? 장애미수, 중지미수 뭐예요? 결과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기수가 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배제되는 불능미수와 구별된다라는 거죠. 맞고. 3번. 결과 발생 불가능은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을 원시적 불가능한 요소이네요. 범죄가 기수에 이를 수 없는 것을 말한다. 맞겠죠, 이거? 답은 4번인데, 이거 뭐, 자체는 되게 쉬워요. 준강간이 되겠습니다. 준강간. 보통 강간은 여자가 많이 당하잖아요. 남자도 당할 수가 있는데, 상상하기 힘들단 말이지. 보통 여자가 당하는데, 여자가 지금 상태가 맛이 갔어. 또라이. 심실상실. 또라이란 얘기예요. 술 먹고 어디 뻗어 자고 있어요. 벤치에서. 한거 불능입니다. 여자가 있었는데 걔가 또라이거나 술 먹고 어디 뭐 뻗어 자고 있다고 이런 것을 압니다. 남자가 알면서 이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해서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당연히 이런 인식이 있어야 되고요. 행위자한테 여자의 이런 상태를 이용한다. 그런 이용해서 하는 거니까 4번이 옳지 않습니다. 너무 쉬워. 4번 질문. 주인과 가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심실상실 또는 한국령 상태가 현실적으로 이용할 필요는 없고, 아니 이용해야 되겠죠 이거.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틀렸고, 피해자가 사실상 심실상실 또는 한국령 상태에 있으면 족하고 피고인을 알고 있을 필요가 없다? 뭔 말이야 지금? 이 고의범이죠. 고의범. 당연히 이런 거에 대한 뭡니까? 인식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그 4번은 옳지 않은 겁니다. 문장이 좀 이상하죠. 해서 나와 있겠지만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세한 사실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에 설문 들었거든요. 설문 들었으니까 다른 강의가 많으니까 보시면 제가 다 해드렸어. 보시면 알 수 있고 자세한 것은 제가 지나갈게요. 8번 되겠습니다. 부작위범 되겠습니다. 부작위범. 어떤 건지 알 수 있겠고요. 먼저 기억부터 봅시다. 형법은 부작위범의 성립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맞습니다. 밑에 해설 나와 있죠. 형법 제 18조가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고요. 맞고. 니은입니다. 진정 부작위범은 그 속수단 미수가 불가능하며, 요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 다음 틀려버려요. 형법도 진정 부작위범의 미수에 대한 처벌 규정이 두고 있지 않다. 그렇게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시험 잘 나오니까 그 별표 치겠습니다. 밑에서 나와 있죠. 범죄가 두 가지가 대표적인데요. 밑줄 태그불응죄 또는 뭐예요? 집합명령 위반죄입니다. 둘 다 모두 진정 부작위범인데 분명히 미수범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시험 잘 나오는데 그 시험에 왜 잘 나오는지 저는 이해 못하겠습니다. 별로 의미가 없잖아 그거. 그죠? 그다음에 올라가셔서 디귿인데요. 디귿인데 이거는 좀 설명할게. 지금 물어본 게 부진정 부작위범이죠. 부진정 부작위범이 어떨 때 성립하느냐 말이죠. 이거는 좀 암기합시다 이거 여러분들. 이거 암기가 돼야 돼. 자, 어떨 때 부진정 부작위범이 성립합니다. 이 암기. 자, 앞글자 구, 개, 부, 보행. 지금 당장 암기합니다. 자, 제가 세 번 합시다. 세 번 할게. 구개부 보행이야. 구개부 보행. 구개부 보행 되겠습니다. 두 문자가 이상합니다. 하면은 돼. 그죠? 구개부 보행이에요. 이거 세월호 사건 떠올리면 되겠죠? 그 선장이 있었잖아요. 이분이 아마 이준석 그분인데요. 좀 나쁜 놈이죠. 나쁜 놈이죠. 세월호가 지금 빠지고 있다고 지금. 이렇게 세월호가 지금 빠지고 있는 거야 지금. 큰일 났어 이거. 뭐예요? 위험 발생했잖아. 승계 학생들한테 위험 발생했죠? 바로 이거예요.
구성 요건적 사항 발생합니다. 뭐요? 개별적 행위 가능성이에요. 선장은요, 이 얼마인지 구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부작위 안 구했다고. 알겠죠? 이 사람은 보증인지위 있죠. 보증인지를 갖고 있고요. 이 선장은요, 법에 따라 가지고 이 승객들을 구조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한 번 더. 선장은요, 선원법인가 무슨 뭐 어떤 선원법에 따라 가지고 승객에 대한 구조 의무를 갖고 있단 말이죠. 그죠? 맞아 뭐예요? 행위의 저거죠. 도움가치성. 행위의 도움가치성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이거는 이제 법에 나와 있죠. 바로 법령 법계조선이라고. 이것도 암기해야 됩니다. 이거. 자, 한 번 더. 구개부 보행 되겠습니다. 시험 잘 나온다. 한 번 더 할게요. 이거. 구성요건적 사항 발생. 개별적 행위 가능성. 부작위. 보증인지. 거기에서 나오는 보증의 의무도 있고요. 행위의 도움가치성. 뭐 이런 것들 필요하다고 나와 있잖아. 디귿 보겠습니다. 부진정 부재범의 구소요건인 보증인적 지위는 신의칙이나 조리에서 발생한다. 맞는 거죠? 어딨습니까? 여기 있잖아 이거. 법령, 계약, 조리, 선행위, 사회상규, 신의칙 다 발생합니다. 맞죠? 리을이죠? 부진정 부재범을 자기 범과 동일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요, 보호주의적 지위 외 부작위와 자기를 동가치성, 요거죠, 이거. 을 요하면 맞습니다. 이는 형법이 명문을 규정하고 있다. 아닙니다. 형법은요, 요거 있죠, 이거. 이것은 규정합니까, 이거? 요거는 법에 나와 있다고. 18조 나와 있다고요, 18조. 여기에 대해서는 형법에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리을은요. 형법에 이게 나와 있습니까? 읽어봐 한번 이거를 보세요. 밑에 밑에 기억 보이죠? 기억 해설 기억입니다. 형법 18조는 부자기법이라는 표자에 보세요. 밑줄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뭔가 의무가 있다는 거죠. 이거 그죠? 또 밑줄 자기로 인해서 위험 발생을 원인을 야기한 자 뭐예요? 여기 선행이 그러니까 전부 다는 아니어도 뭔가는 나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말이죠. 이건 형법에 안 나온다 그랬어요. 미음 쉽죠? 부재범 공동정범 성립할 수 있으나 부적위한 교사는 성립할 수 없다 이겁니다. 맞다 봐야 되죠. 이런 것들 참 짜증 나죠 이거. 옳은 거니까 말이죠. 답이 2번입니다. 기억, 디귿, 미음 세 가지가 옳아요. 답은 2번이고 자 넘어가셔서 문제 9번입니다. 자 범죄 가담인데 이거 쉽죠 이거. 이거 쉬운 거니까 지나가도 문제 없죠 이거. 2번, 3번인데 맨날 보는 거니까 그렇고 1번은 어렵지 않고 다음은 4번인데 이것도 맨날 보는 거죠. 셀프 강제추행 사건입니다. 범죄가 뭐예요? 강제추행의 간접 정범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인데 지나가도 문제 없어요. 10번 야 이거 더 쉬워 이거. 야 가장 쉬운 거죠. 답이 1번이에요. 1번 굳이 설명이 필요 없는 거죠. 10번은 답이 1번이다 말이죠. 넘어가시고 11번도 너무 쉽다 말이죠. 이것들을 왜 문제가 좋았다가 갈수록 문제가 질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11번인 건데 가장 옳은 거죠. 답이 1번입니다. 이런 것들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1번만. 피해자 신체에 대한 접촉이 없다 하더라도 부딪히듯이 저를 조금씩 반복적으로 전시켰습니다. 이것도 폭행이 된다는 거예요. 정확히 무슨 폭행? 사용자 위험 물건이니까 특수 폭행이 되는 겁니다. 너무 어렵지 않고 2번, 3번, 4번 이런 것들 쭉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2번 되겠습니다. 이것도 쉽죠. 옳지 않은 건데 그 답은 1번이죠. 설명을 굳이 왜 맨날 보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다 아시지만 한번 정리해 볼게요. 협박죄. 협박죄는 위헌범 되겠습니다. 판례가 위헌범이라 봐요. 자, 거기까지 알면 됩니다. 이것이 구체적 위헌범이냐, 추상적 위헌범이냐. 절대 안 나와, 시험에. 절대 안 나와요. 물어보지 말고, 그냥 위헌범이다 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침해가 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말이죠. 현실적으로 공포감을 일으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범죄가 기수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했을 때, 봐요. 이거죠. 죽이겠다. 해약 고지예요. 해약에 고지했어요. 죽인다. 불태우겠다. 다 없앤다 말이지. 이걸 이제 상대방에게 보냈죠. 도달해가지고 상대방이 그걸 알아들었어. 알아들었다고. 인식했다 말이야, 인식했다.
이러면 이게 기수예요, 기수. 실제로 그 사람이 공포심을 느꼈다, 이거는 뭐, 눈에 안 보이죠? 상대방 말이죠. 정말 공포심을 현실적으로 느꼈다, 눈에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다 필요 없고, 어떤 곳이 도달해가지고 상대가 인식만 하면은 기수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걸 보냈는데, 그걸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왔는지 상대방이 몰라요. 상대방이 말이죠. 이것이 왔는지 상대방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온 다음에 읽었는데 이게 뭔 말인지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영어니까 말이죠. 쉽다, 뭐. 그 상대방이 전혀 내용을 몰랐다고. 미스가 되는 거죠, 이거. 답은 1번인 건데, 뭐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자, 1번 지문만 읽어봅시다. 협박죄를 위헌범으로 인해하고 있는 입장에 따르면, 판례죠, 이거. 판례에 따르면 이 말이에요. 해를 고지하고 밑줄 상대방의 일을 인식했습니다. 인식한 거죠? 그럼 뭐가 돼요? 기수가 된 거죠. 상대방이 전혀 공포심을 느끼지 않은 경우에 협박의 미수가 된다. 미수가 아니고 그냥 기수입니다. 기수. 왜 그럴까? 협박죄는 무슨 범이에요? 바로 위헌범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나머지 지나갑니다. 뭐 맨날 보는 거니까. 자, 문제 13번인 건데 이것도 지나갈게. 답은 3번이거든요. 3번. 뭐 쭉 보시면 됩니다. 정답 바로 3번 되겠습니다. 14번도 쉬워요. 응? 옳지 않은 건데 그 답은 3번이죠. 초인종 누른 거. 초인종 띵동 뭐요? 주거침입죄의 실행 착수를 한 것이 아니다 보는 거죠. 초인종 누른 거. 띵동. 문제가 좋다가 갑자기 맛이 가요. 물론 쉬운 것도 있어야지만 되겠죠. 이런 거 틀리면 안 돼요. 틀리면 바로 시험 합격은 멀어집니다. 자, 주거침입죄. 야주절. 이게 들어가죠? 주거침입. 야간 주거침입 들어가잖아. 요건데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자, 그것의 실행의 착수 있죠. 실행의 착수로 본 게 있고, 실행의 착수로 보호자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 시험 잘 나오는데, 이것도 2개 있고, 이것도 2개입니다. 자, 이거 유리창문 기억나? 유리창. 이게 문 열로 한 거, 이거. 이거 있잖아. 이거 된 겁니다. 또 뭐예요? 출입문 이거. 잡아당긴 거, 출입문. 출입문. 이런 것들은 실행의 착수가 된 거죠, 이거. 그죠? 안 된 거. 지금 나오는 거. 띵동. 또 뭐 있어? 가가 뭐예요? 가등기? 가압류? 뭐예요? 가스배관 잡다가 가스배관 타고 올라가다가 걸린 거예요. 그렇죠? 알겠죠? 이거 암기. 그렇죠? 이거는 뭐 위험하잖아. 이거 문을 열라 그랬고 이것도 있잖아요. 이거는 띵동. 그죠? 그러니까 자, 나머지는 지나가도 문제 없죠? 자, 문제 15번인데 이거는 좀 의미 있습니다. 이거 이 의미 있기 때문에 이거 설명할게요. 가장 옳은 건데요. 먼저 1번 나오는데 이거 1번 좀 깜빡한 분 있을지 몰라. 이거 이 고속버스 운전자 그런 것들인데요. 운전기사가 유실물을 발견하기 전이냐 발견한 후에 달라지거든요. 밑에 볼까? 그 1번 해설 먼저 봅시다. 해설 먼저 볼게요. 밑줄 고속버스 운전자는 나와 있죠. 자, 그 다음 밑줄 쳐봐. 밑줄 나와 있죠. 그 유실물을 현실적으로 발견하지 아니하는 한 이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 볼 수 없다 나와 있잖아요. 반대로 운전자가 유실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때는 점유를 개시한 거예요. 그때 뭐예요? 가져갔다. 절도가 되는 겁니다. 1번 틀려요. 자, 올라가셔서 1번 보겠습니다. 고속버스 운전자가 밑줄 발견한, 분명히 기사가 먼저 발견했다고 유실물을 누가 가져갔습니다. 이건 분명히 점유이템 행위가 아니고 그냥 절도가 된다 보는 거죠. 그래서 1번은 옳지 않은 겁니다. 야, 1번은요 원래 판례를 조금 꽈서 냈어 이거. 그래서 조금 당황스러워 하실지 몰라도 야, 그렇게 꽈내네. 버스가 먼저 발견했다, 가져갔다, 절도. 버스 기사가 발견 전에 가져갔다, 점유이템 횡령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은 맨날 보는 거죠 이거. 상속되느냐 말이지. 점유가 안 됩니다. 자, 2번 지문이에요. 종전 점유자의 점유가 그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이 당연히 그 상속인에 이전된다는 민법 조항은요, 절도의 점유는 종된다. 아닙니다, 이거. 분명히 민법과 이 형법은 다르기 때문에요. 민법상 그 상속에 의한 점유는요, 형법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2번은 옳지 않고.
3번은 뭐 어렵지 않죠. 냉장고 그거 방치한 거. 냉장고를 방치해서 말이죠. 냉장고가 전기를 쳤을 거 아닙니까? 그게 전기에 대한 절도가 되지 않느냐 보는 거죠, 이거. 이건 뭐 이걸 검사한 기소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기소한 검사가 잘못됐다는 거지, 기소한 검사. 이게 절도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잖아요, 이거. 그래서 약간 무리한 기소처럼 보이는데요. 어쨌거나 뭐 냉장고를 잠깐 방치해가지고 냉장고가 돌아왔거든. 좀 전기 썼을 거 아니에요. 뭐 그거 가지고 뭐 절도로 보기는 무리가 있죠. 그래서 그 다 옳지 않고 답은 4번인데 의미 있다는 거죠, 이거. 이게 이제 그런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그 갑과 그 A가 있나요? 을로 할까, A로 할까? 그죠? A로 합시다. 갑이가 있고 A가 있는 거예요. 남자죠? 당연히 여자가 나와야지만 뭔가 될 거 아닙니까? 둘이 이제 동거를 했다가 나중에 이혼한다고, 이혼. 이제 이혼이 아니고 저거죠. 이제 끝내는 거죠, 이거. 끝내는 건데, 얘가 이제 말이죠. 이 차를 하나 사가지고 얘 준 거야. 뭐 미안한데, 너 그동안 뭐 고마웠고, 잘 살아라 하면서 이제 차 줬어. 이게 차 하나 준 겁니다. 이렇게 줬어. 알겠죠? 문제는 뭐냐면요. 요 자동차 등록증에는 소유권자로 갑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등록 명의는 갑이지만은요, 얘가 이걸 줘버렸다고 가져다 면서 줘버렸거든요. 그래서 우리 플레이할 때 요 둘 사이에서 소유권자는 이거랑 상관없이 그 A가 소유권자라고 보는 겁니다. 그죠? 둘 내부 사이. 따라서 뭐 이때 말이죠. 갑이라는 놈이 있었는데, 딱 가서 말이죠. 차를 그냥 막 몰고 왔다고 절도가 된다는 거죠. 이것은 뭐로 이거와 상관없이 A 거니까 갑에게는 바로 절도가 됩니다. 자, 질문 4번인데 좀 생소하니까 한번 읽어보자고. 자, 4번 질문. 자동차 등록 명의자가 누구예요? 갑이죠? 등록 명의는 그대로 두고, 맞죠? 자동차 소유권은 상대방, 예죠? 걔에게 보유하도록 약정을 체결한 이후에 약정 상대방이 점유하던 그 차를 임의로 가져왔습니다. 그렇죠? 자동차 등록 명의인과 관계없이 약정 상대방 소유이기 때문에요. 절도가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맞아요. 답은 4번이에요. 자, 지나갑시다. 문제 16번인 건데, 요건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돼, 이거. 1번 질문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1번 질문을 잘 봐야 돼, 여러분들. 잘 봐. 자, 친족 성도를 해야 되는 건데 가장 옳은 겁니다. 1번 질문이에요. 무슨 가출 후 오랫동안 연락이 없어. 자신의 딸과 사이입니다. 가출했어. 오랜 동안 연락이 없어요. 그럼 친족입니까? 친족이 아닙니까? 연락이 없다. 가출했다. 그래도 친족이에요. 친족. 그죠? 친족이야. 그러니까 앞에 것은 별로 의미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되겠습니다. 밑줄. 갑이 자신의 딸과 결혼한 사위를 기망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갑이라는 놈이 이제 아버지가 있고요, 딸이 있고 사위가 이렇게 있는 건데, 사위가 바로 우리 아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 그 범인은 아버지고요, 피해자는 바로 사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기친 거 아니야 지금? 응? 기망하여 백화점 입점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했습니다. 친족 성자가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되는 거죠? 자, 이거 제가 저번에 그 친족 개념 특강 했는데 그거 한번 꼭 보세요. 제 카페에 분명히 있습니다. 친족 개념 특강이거든요. 보시면 쉽게 알 수 있거든. 그러니까 둘은 피가 섞였잖아. 혈족. 부부죠. 뭐예요? 배우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누구예요? 걔 입장에서 혈족의 배우자죠. 그래서 이거는 그 인척으로서 말이죠. 그 친족 성도가 적용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라. 이놈의 아버지가 있을 거 아니야. 이놈의 아버지. 예를 들어서 뭐 병할까 병 이런 식으로. 얘네들은 아시겠죠? 사돈지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돈으로서 친족이 아닌데 지금 물어보는 거는 얘가 아니고 얘를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혼동하지 말고, 어떤 분들은 뭐 사돈지간인데 아니 얘하고 얘가 사돈이야 지금? 아니야 그거. 그러니까 혼동하지 마세요. 좋아. 어쩌나 분명히 친족 상도가 적용됩니다. 그럼 문제 뭐냐? 이게 지금 원친입니까? 근친입니까?
원치는 친고죄이고, 이건 뭐예요? 형을 면제한다며. 그럼 얘네들은 말이죠. 원치냐, 근치냐? 아니, 가출했다며요. 이게 상관없다니까, 이거는. 아니, 가출하면 원친이고, 가출 안 하면 근친이냐? 아니에요, 지금. 알겠죠? 아, 이거 잘 봐야 돼. 자,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아니, 당연히, 갑과 딸은 저거죠. 근친이냐, 근친. 직계월 쪽이니까. 근데, 갑과 사위가 근친입니까, 원친입니까? 정답은, 근친이야, 근친이야. 오! 그래서, 그렇게 사기쳤을 때 뭐 한다고? 형을 면제한다고요. 오! 그렇습니까? 진짜야. 봐봐. 지금 보시면은요, 그 해설 나와 있잖아. 일반 해설이고, 저거 뭐죠? 당구장, 뭐지, 당구장? 한번 읽어볼게. 형법제 몇 조에서 준용되는 몇 조 1항에는 밑줄, 직계월적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 되겠습니다. 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럴 때, 그 배우자 간, 이거는 앞에 있는 동거가족 말할 것도 없고, 앞에 네 가지를 다 꾸민다고요. 즉, 직계월적,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을 네 가지를 다 꾸미는 거야, 지금. 알겠죠? 이게 바로 뭐냐? 근친. 따라서, 가로 2번입니다. 피고인이, 밑줄, 피해자의 직계월적의 배우자임을 이유로, 한 번 더, 천천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계혈족의 배우자임을 이유로 또 나와서 뭐 한다? 형을 면제한다며요. 이런 거 아니야, 지금. 근데 정확히 말해서 뭐예요? 지금 그 밑에 그 당구장, 가로 2번은요, 요렇게 한 거, 이렇게. 응? 이게 그 밑에 그 판례 있잖아요, 판례. 봐? 이게 근친으로서 형을 면제한다며요. 아, 당연히 그럼 이것도 근친이니까 형을 면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알겠죠? 어이구, 그렇죠? 한 번 더 봐. 그 가로 2번만 한 번 더 볼게, 천천히. 이렇게 사기쳤다며? 얘가 피고인이죠? 그죠? 봐. 가로 2번. 피고인이, 그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다, 이거 지금.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기쳤죠? 직계혈족의 배우자, 면제한다며. 그러니까 판례가 이거지만은요, 이것도 당연히 뭐예요? 같은 맥락에서 얘도 뭐 근친이니까 뭐 한다, 형을 면제한다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1번은 그 옳은 건데, 틀린 건데요. 약간 의미가 있고, 약간 뭐랄까, 우리를 고민에 빠뜨리게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좋아. 답은 2번인 건데, 그거 너무 쉽죠? 작물죄에 있어서 작물범과 밑줄, 피해자 간, 예, 동거 친족, 근친이죠. 이때 뭐 한다? 형을 면제하죠. 그 다음에 작물범과 밑줄, 범범간, 예, 밑줄, 동거 친족, 역시 근친이죠. 뭐 한다?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되어 있습니다. 형법제 365조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2번이 맞고요. 뭐 3번, 4번은 뭐 이거 맨날 보는 거죠. 자, 틀린 겁니다. 옳은 것은 2번이고요. 1번은 틀린 건데 1번은 조금 우리가 좀 공부할 게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좋아요. 그래서 7번 되겠습니다. 자, 옳은 거죠, 옳은 거. 1번, 2번은 그렇고 3번은 너무 쉽죠. 이거 뭐 쉽다기보다는요. 자, 17번인 건데 1번, 2번은 그렇고, 자, 3번 아닙니까? 3번인데 바로 뭐예요? 아파트 입주권 되겠습니다. 아, 이거는 판례 떠나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상인들, 뭐 속된 말로 장사꾼들인데요. 상인들 되겠습니다. 상인들은 뭐 하는 게 상이냐? 물건을 10원짜리 떼어서 말이죠, 20원 판다. 이 상인. 그죠? 그러니까 싸게 가져다가 비싸게 팔았어, 이거. 이거 사기야, 이거? 이게 뭔 사기야, 이게? 바로 그거가 바로 지문 3번 아닙니까? 어떤 걸 싸게 가져다가 좀 비싸게 팔았어도요, 사기가 될 수 없어, 이거. 그죠? 그래서 봅시다. 지문 3번인 건데, 아파트 밑줄, 입주권 매매입니다. 입주권을 파는 건데요. 자, 그래서 그 중개업자가 팔아먹었는데, 약간 비싸게 팔아먹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줄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중간쯤에요. 밑줄, 입주권을 2억 5천에 확보해서 2억 9천 5백에 팔았어요. 이게 뭐 어쩌라고, 이거. 약간 이득 붙인 건데요. 뭐 그것만 가지고는요, 특별하게 뭐 사기죄가 될 수 없다 본 거죠. 그렇죠. 이게 사기면은요, 대한민국 부동산 뭐 다 사기꾼들이야, 그거. 말도 안 돼, 그거. 답은 4번인데 그 위 있죠. 예, 옳은 건데요. 자, 답은 4번이에요. 피고인이 포인트가 있습니다. 밑줄,
부동산을 매수한 일이 없음에도, 이 포인트예요. 이 판례가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가 좀 달라요. 지금 지문 4번은요 이런 케이스고, 이 비교 판례를 한번 제가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보세요. 갑이라는 놈이 있는데요. 부동산 그 등기부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소유권자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처음에 C, 뭐 처음에 뭐 B, 이렇게 A가 이렇게 온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보세요. 이렇게 있는데 등기부라고 할게요. 소유권자. 뭐 처음엔 갑이었어요. 그 다음에 뭐 C, B, 이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봐봐. 이 7번 왼쪽인데요. 이게 바로 지문 4번 아닙니까? 갑이라는 놈은 소유권자로 등재된 적이 없다고. CBA니까. 갑이라는 놈은 분명히 예전에 소유권자로 등재된 적이 있었다는 거죠. 이 차이점인데, 걔가 이제 그 서류 같은 거 위조해서 말이죠. 이거를 말소하려고 그래, 말소. 등기를 말소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말소가 되었어. 그러면 이것은 이제 없어지면서 소유권자가 B가 되는 거 아닙니까? 갑이라는 놈은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뭐 자기한테는 아무런 남는 게 없잖아요. 갑이라는 놈은 아무런 이익을 취득할 수 없는 거니까 이것은 소송사기에 실행 착수가 안 됩니다. 이거 달라요. 갑이라는 놈이 있었는데요. 이거 말소해봐요. 말소하고 말소한다. 분명히 자기한테 언젠가는 돌아올 거 아닙니까? 그죠? 따라서 이거를 말소를 하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말이죠. 그 실행에 착수가 된다 본 겁니다. 그래서 이 판례가 있고 이 판례가 있는데 지금 여기냐고요, 이거. 그래서 포인트가 뭐예요? 소유권을 부동산을 매수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말이죠. 피고인이 뭐 언젠가 뭐 소유권자로 등재된 적이 있었는가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4번이거든. 자, 피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한 일이 없음에도 매수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친 사람을 상대로 그 이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다더라도, 그죠? 이거 이겼어. 승소했어. 너 뭐 할 거야, 이놈? 법을 위해서 재물 또는 재산 이익을 취득한 바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 맞는 것이요. 자, 답은 4번이고 지나갑시다. 자, 18번 횡령이 되겠습니다. 횡령. 자, 시간이 뭐 금방 지나가는데 조금만 더 한다면 쉬겠습니다. 언제나 어렵죠? 횡령죄인가 배임죄인가 언제나 어려운데요. 자, 옳지 않은 거죠? 자, 1번 질문. 밑줄. 어음을 하리를 의뢰 위하여 배소 양도 형식으로 약소음을 교부받았습니다. 누구한테 어때 어음을 받은 거잖아요. 옆에 쓰겠습니다. 어음 보관자예요. 그죠? 분명히 상대방한테 어음을 받아 쓰고 보관 중에 있다고 어음 보관자가 되겠습니다. 이를 자신의 채무 변제에 충당했습니다. 이 황당하죠, 이거. 뭐예요? 횡령이 되겠습니다. 횡령. 이번엔 이제 시험에 처음 나오는 거죠. 우리 시험에 처음 나오는 건데, 질권. 그런 거 나오면 머리 아프죠? 질권 같은 거 나오면 머리 아픈데, 밑에 해설을 제가 잘 써드렸잖아요. 질권인 건데, 의미 있다. 그래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질권. 잘 봐, 이거. 이 용어가 좀 낯설기 때문에요. 좀 혼동스러워요. 질권이 되겠습니다. 이 보시면은요, 이런 거죠, 지금. 예를 들어서, 갑이란 놈이 이제 범인이죠, 보통은. 여기 뭐 A가 있다, A가 있고요. A가 있다, 아까? 이거 눌러 합시다, 이런 식으로. 자, 여러분들. 지금 이제 갑이란 놈이 A에게 돈을 주었다고, 돈을 주어서 1억을 준 거예요. 1억에 대한 채권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알겠죠? 좋아. 근데 의뢰한 놈은 또 얘한테 돈 꿔줘. 얘한테 또 2억을 꿔줘. 2억을 꿔줍니다. 서로 물고 물리죠. 의리 뭐라 그래요? 갑이란 놈한테. 야, 담보를 달라. 담보. 갑이란 놈은 이게 있잖아. 이거를 얘한테 담보로 넣습니다. 담보로. 그래서 이게 지금 1억을 받을 채권. 권리지, 권리. 이 권리. 여기다가 말이죠. 의뢰한 놈이 질권을 수정합니다. 질권. 질권자. 을 그래요. 이런 식으로. 이게 담보거든요. 담보. 알겠죠? 이때 얘는 얘한테 돈 꿔줬고 얘는 또 얘한테 돈 꿔준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요, 당연히 의뢰한 놈을 채권자라 불러요. 걔 입장에서 걔는 채무자겠죠. 또 이 상태에서 걔 입장에서 얘를 우리가 뭐라 불러요? 제3채무자 부릅니다. 제3채무자를 불러요. 지금까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1억은요 걔에 대한 채권이니까 A라는 놈은요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함부로 이걸 누구한테 주면 안 돼. 그래서 이제 질권이 설정이 되었다고 이 갑이라는 놈이 얘한테 통지했다고. 야, 너에 대해서 말이죠, 채권자들에 대해서 을에게 그 질권이 설정되었다고 통지했거든요. 통지가 되는 순간에 A라는 놈은요 갑이라는 놈한테 돈을 갚으면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래서 걔라는 놈은요 통지가 된 때부터는요 요 돈을 갑한테 갚으면 안 되고, 설사 돈을 갚았어요. 돈을 갚았다더라도 을이 A한테 돈 달라 그러면 돈을 줘야 돼, 얘한테. 응? 따라서 말이죠, 갑이라는 놈이 있었는데 A한테 돈을 받았어요. 돈을 받았다 하더라도 을이라는 놈은 여전히 걔에 대해서 돈을 청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을한테는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거니까 이렇게 받아 먹었다 하더라도 갑이라는 놈 행위는 얘에 대해서 배임죄가 돼야 안 돼요. 될 수 없다는 거죠. 2번 질문인데 어렵다고 이거. 볼까? 천천히 하겠습니다. 2번 질문. 질권 설정자가 7번상 누구야? A야, 갑이야. 예. 질권 설정자가 갑입니다. 타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타에는 얘를 말하겠죠? 걔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이 말이에요. 담보로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해서 권리질권을 설정하면은 서면서 제3채무자에게 질권서실 설정 사실을 통지한 때에는, 통지했잖아요. 질권 설정자가 질권자 등 없이 제3채무자에게 질권의 목적인 채권을 변제받았다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맞는 거죠? 갑이라는 놈이 있었는데 걔한테 돈을 받았어도요, 그렇게 돈을 주었다고 A라는 놈은 을한테 말 못합니다. 을이 뭐 그래서 어떡하라고, 돈 내라 임마. 그래서 을이라는 놈이 A한테 돈을 달라고 하면요 A는 돈을 줘야 되거든, 여전히. 그래서 이렇게 받아먹었다 하더라도 을은 아무런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거죠. 배임죄가 안 된다고, 이놈은. 그렇죠? 질문 3번인데 이것도 어렵다는 거죠. 이거 시험 잘 나옵니다, 이거 시험에. 이상하게 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지입차주 무슨 뭐 지입차 나오는데, 지입자라는 게 있나 봐요. 명의만 해설하고 실질은 내가 운행하는데 명의만 해설해서 말이죠, 서로 뭐 세금도 절약하고 오다도 따고 그런 관계 있는 것 같아요. 지입죄인데, 자 보겠습니다. 지입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입회사야, A라는 무슨 뭐 회사가 되겠습니다. 자, 자동차 등록증이 되겠습니다. 갑이라는 놈이 있고, 화물차를 할게요, 화물차. 그렇죠. 아이고, 이런. 그죠. 원래 갑이 다 운행한다고. 갑이 다 운행합니다. 다음은 형식상, 소유자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소유자가 그 A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말이죠. 뭐 돈도 주고받고, 세금도 어떻게 되고, 보험도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우리가 뭐라 부르냐. 바로 지입차주예요, 지입차주. 이때 이 사람이 말이죠, 이거를 누구한테 또 맡겨요. 을한 놈한테 이 보관을 맡깁니다. 왔겠죠, 이런 식으로. 이때 뭐요? 걔가 임의로 소비했다. 횡령. 얘가 임의로 소비했다. 둘 다 횡령입니다. 이런 취지의 판례 지금. 근데 문구가 좀 어렵다고, 이게. 자, 봐. 문구를 잘 보시면서 도대체가 누군지를 잘 봐야 됩니다, 이거. 자, 보세요. 그치? 18번에 3번 질문이죠. 지입회사에, 이거죠. 소유권이 있는, 이거죠, 소유권자. 차량에 대해서 지입회사의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은 지입차주가 이 사람이에요. 갑이란 놈이 지입회 승인 없이 보관 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벌했습니다. 분명히 횡령이 되겠죠. 그렇죠? 그 차량 보관을 지입차주로부터 위임받은, 예를 말하겠죠. 그 차량의 보관을 지입차주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이 을입니다. 지입차 승인 없이 차량을 사실상 처벌했습니다. 역시 횡령입니다. 근데 배임죄가 된다? 아니에요. 배임죄가 아니고 횡령이죠, 횡령. 그렇죠? 재물을 횡령했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얘도 횡령, 얘도 횡령 되겠습니다. 4번은 뭐 우리가 맨날 보는 거 지나갈게. 4번은 말이죠, 제가 이거 10번 정도 한 것 같아요. 10번 정도. 그동안 수업 시간에 정말 많이 했기 때문에 지문 4번은 지나가도 될 겁니다. 동선 양도담보, 그죠? 점유계정, 채무자 임의처분, 배임죄 된다 그랬어요. 자, 19번은 이게 쉽죠, 이거. 답은 2번이니까 읽어보세요. 맨날 보는 거니까. 20번도 뭐 되게 쉽죠?
자, 20번까지 하고 이제 그 형소법으로 가겠습니다. 자, 국가 기능에 대한 거 물어보는데 옳지 않은 거죠. 자, 1번, 2번 의미 있다. 그래서 한번 알아볼게요. 1번 질문입니다. 1번은 위증이고 2번은 무고에 대한 거죠. 자, 위증도 허위 나오고 무고죄도 허위 나오잖아. 이 허위의 개념이 다르다는 거죠. 자, 1번 질문인 건데 위증죄죠. 1번 질문 옆에 쓰겠습니다. 주관설. 주관설 되겠습니다. 주관설. 2번은 무고죄 아닙니까? 옆에 쓰겠습니다. 객관설 되겠습니다. 객관설. 그것이 어떤 건지는 뭐 수업도 들었고 책에 잘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자, 1번 질문 위증이죠. 증인이 밑줄 기억에 반하는 진술했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자신의 기억에 반했잖아요. 위증입니다. 그것이 객관적으로 진실이 합치한다더라도 기억에 반했다. 위증되는 거니까 이른바 무슨 설? 주관설 되겠습니다. 1번 맞고. 자, 2번이에요. 무고의 고의로 신고 내용이 허위라고 믿고 신고했으나 의원이 밑줄 그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합니다. 객관적으로 사실에 부합하니까 객관적으로 허위 아니잖아요. 예, 무고죄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무슨 설? 객관설 되겠습니다. 답이 3번인 건데 3번을 자꾸 오해하는 분이 있어요. 도주죄하고 도주원조죄, 범인도피죄 나오는데 답이 3번이거든요. 도주죄 범인이 도주행위를 하여 기수에 이른 후에는 범인이 도피를 도와준 경우 도주원조죄가 성립할 수 있을 뿐이고 범인도피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와 있는데 서로 바꿨잖아요. 이게 용어가 헷갈려. 도주원조? 범인도피? 이게 서로 바뀐 것처럼 보이잖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교도소가 되겠습니다. 교도소. 이름이 드디어 오늘 적어요. 탈옥하면 탈옥. 교도소가 교도소. 무슨 뭐 선진 뭐 법무부 법무 그렇죠. 잘 봐. 지금 교도소에 이렇게 있는 놈인데요. 이름이 지금 도망치잖아. 어디 이렇게 도망치거나 뭐 이렇게 도망치거나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교도소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교도소에 나올 때 이런 식으로 교도소 나올 때 어우 씨 이게 기술이죠. 알죠? 이 어떤 그 수용자가 교도소를 나오면 기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요 전에 도와준다고, 누가 이렇게 도와준다고 얘를. 또는 이 나중에 이렇게 기수가 된 다음에 도망가야죠, 이런 식으로. 얘를 그 도와준다고, 누가, 봐봐. 도주 기수 전에 도와주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도주를 도와준 거니까 도주 원조라 불러요. 이거는 뭐 도주죄예요. 도주와 기수에 이른 다음에 후에 이 사람 도와준 거 아니에요. 이게 뭐야? 범인도피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요 말과 요 말이 헷갈린데 말이죠. 이것은 도주죄 기수 전이고 이 말은 뭐예요? 도주죄 기수 후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도주죄. 이거는 즉시범이야, 개수범이야. 또 나오죠 이거 요즘에. 즉시범이야, 개수범이야. 즉시범이야, 개수범이에요. 즉시범 되겠습니다. 그렇죠? 도주와 동시에 공소시효가 진행한다는 거예요. 도주와 동시에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읽어볼게요. 3번 질문은요. 도주죄 범인이 도주 행위를 해서 기수에 이른 후에는 이때 말하겠죠. 이후에 범인을 도피를 도와준 경우에 도주 원조죄가 성립할 뿐. 그렇죠. 범인 도피죄가 된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다음은 3번이고요 4번은 우리가 뭐 20, 30번 맞던 거니까 4번은 뭐 지나갑니다. 사실혼 배우자는요 형법상 친족이 아닌 거니까 범인 도피 증거인멸 그런 범죄에서 이른바 친족과 특례가 적용되지 않느라고 수십 번 우리가 했던 거죠. 4번은 그래서 맞는 겁니다. 다음은 3번 얘기했습니다. 뭐 쉬운 거 지나갔는데요. 그렇게 해서 한번 뭐 자, 쭉 풀어봤습니다. 그럼 조금 쉬었다가 말이죠. 이제 형소법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형소법은 좀 더 어려운 게 또 많아요. 자, 조금 쉬었다가 다시 하자고요.